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의 기술 진전을 위해 추가 시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특히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 탑재에 성공하면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7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 진전을 위해 추가 시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ICBM 시험 발사에서 화성 17형의 핵심 기술인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 관련 기술을 시험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 이 기술이 완성될 경우에만 북한의 ICBM은 상당한 군사적,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 기술은 후추진체라고 불리는 작은 로켓 단계를 활용해 자탄들이 개별적으로 조종되고 각각의 재진입체들이 개별적인 궤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들을 더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어 만일 북한이 지난달 24일 발사한 것을 화성 17형으로 가정할 경우 화성 15형에서는 도출하기 어려운 미사일 크기와 탄두 탑재 중량을 바탕으로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화성 17형이 지난 2020년 10월 북한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1,500kg의 탄두 탑재 중량을 선보이며 1,000kg에 불과한 화성 15형 등 기존 미사일을 훨씬 능가했으며 지난 24일 시험에서 약 6,200km의 고도로 약 1,100km를 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비행했을 경우 15,000km 이상의 사거리로 추정돼 기존 화성 15형의 사거리인 13,000km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화성 17형이 시험한 추진력의 또 다른 잠재적 용도는 부분 궤도 폭격체계 탑재체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탄두를 궤도상에 쏘아 올리고 표적 부근에서 낙하시키는 방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부분 궤도 폭격체계가 저고도 위성고도로 발사된 후 위성처럼 지구 주위를 돌다가 궤도 이동용 역추진 로켓을 발진해 목표를 향해 강하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잠재적 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통해 전통적 ICBM처럼 미국 서부를 향해 발사하지 않고 남쪽으로 발사한 뒤 남극을 가로질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알래스카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잠재적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에 진척이 포착되는 가운데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실험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회 장소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군축협회의 데릴 킴벌 소장은 8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타격 역량을 갖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추구하고 있는데 과제는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와 함께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인 만큼 이와 관련된 실험이 다음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Purpose of further nuclear weapon test explosions might be to field test a smaller, lighter, more compact design that still carries a very powerful nuclear punch. 킴벌 소장은 이어 통상적으로 핵무기 개발 초기에는 많은 핵분열 물질을 사용하고 무거우면서도 단순한 탄두 설계로 시작하지만 점차 더 효율적이고 내구력 있는 설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서 북한도 유사한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은 최근 복구 정황이 포착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터널 내부의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최근 위성사진으로 판단하면 추가 준비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One has also to remember that you need to bring the nuclear device there. And it's not something which you bring in the trunk of the car.
So it needs a lot of additional equipment, and we have not seen that. And to set that up will take, and it's not overnight job, so it takes more. 하이노넨 전 사무처장은 이어 북한은 산속에 고립된 다른 지역들이 있으며 북한 당국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그런 장소가 활용될 수 있다며 제3의 장소에서 실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정확한 핵실험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중, 미러 갈등으로 인해 안보리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은 계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 think Kim Jong-un believes that he can proceed with a nuclear test without a high risk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because he's counting on Russia and China to block any additional sanctions.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인 오는 15일 이른바 태양절에는 성공적인 위성 발사라면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사일과 핵 모두에 대한 시험으로 계속 긴장 상태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동맹인 한국과 훈련을 비롯한 준비 태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야욕을 발전시키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 태세와 정보 수집을 조정하고 동맹인 한국과 함께 훈련과 준비 태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은 준비 태세에 관한 것이며 이는 한반도와 동맹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의 시기나 방식,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재반 여건을 고려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중섭 예비역 중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아 핵 강국 위협 등을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운 선전을 연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핵무력 강화를 위해 민생과 인권을 희생시킨 기간으로 평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년 전 집권한 뒤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핵 보유를 앞세운 경제 발전 전략은 처음부터 오류였다는 것이 현재 북한 주민들이 처한 민생고에서 입증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형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핵무장을 우선한 북한의 병진 노선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불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삶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대로 국가 핵무력을 인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재를 해제해주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북한이 빨리 국제사회에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대화와 그 협력의 무대로 나오는 게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싶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김정은은 집권 10년을 체제 수호를 위해 핵무력 강화에 전력 투구했지만 그 대가로 경제난이 심화돼 오히려 체제 불안 요인을 키운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내세울 수 있는 성과는 핵무력밖에 없고요. 일부 토목 건축 부문의 성과는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국가에서도 통상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전면에 내세우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서는 핵무력을 가장 큰 업적으로 지금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동원 동아대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빌미로 극단적 봉쇄 정책을 펴면서 인권 상황도 한층 열악해졌다면서 동시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제정 등 사상 통제 강화 움직임도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됐다라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가는 모든 자원들이나 또 교역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북한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부 불만들을 이 코로나19라는 걸로 핑계를 댈 수 있는 거고 또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정보라든지 또 북한 내부의 그 정보의 확산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 삼은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과의 교착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은 민생은 뒤로 한 채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러 갈등을 핵 보유국 지위 확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은 북한 입장에선 뼈아픈 실패이자 외교적 참사로 작용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국제사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 등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부족한 재원과 관련 연구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 공격에 주력할 것이라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애널리스트원이 지적했습니다. 애널리스트원은 최근 공개한 북한 정보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백신 등 첨단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자원이나 역량 또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보건 관련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첩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1월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3.25국을 신설했으며 이 조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연구물을 탈취하는 임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북한 보건성에서 자체 백신과 의약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려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향후 암호화폐 등 사이버 금융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도 계속할 것이라면서 추적이 어렵고 자금 세탁이 용이한 암호화폐에 집중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메우고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심각한 부상에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해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불린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이 지난 9일 별세했다고 한미동맹재단이 11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웨버 대령은 공수 낙하산 부대 작전 장교로 지난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 등에 참전했으며 1951년 원주 3.24 고지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1년여간의 수술 후 현역에 복귀해 공을 세웠고 1980년 전역 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전쟁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애 마지막까지 힘쓴 고인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했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도 1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6.25 전쟁을 기억하도록 하는 데 평생을 바친 웨버 대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들의 역사며 그들의 애국심과 인류애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